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에 따른 동향 내용을 한번 모아 보았는데요. 일단 플랫폼 쪽에 따른 8월의 비트코인 생산량이 전월 대비 13%나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라이어 블록체인이 그만큼 뭐 약간 이익성이 좀 더 괜찮고 채굴성이 좀 좋을 것이냐라고 보았을 때는 또 그렇지 않는다라고 대부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채굴 회사들도 이제 약간의 좀 양극화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시점부터 좀 양극화 현상이 나와 주었냐면 이번에 반감기로 인해서 대부분 효율성을 극대화했던 채굴 회사들은 좀 더 수익성이 좀 잘 나오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그걸 극복하지 못했던 쪽은 대부분 이번에 또 많이 해시율이 좀 많은 영향을 좀 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라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수익성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왔기 때문에 비용을 좀 많이 줄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라이엇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러지 못했고 그걸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하기 위해서 요즘에 비트팜스에 따른 지분 매입을 좀 하면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커버를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 추이는 뭐 여기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평균 채굴 비용이 77,000 정도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요. 손익분기점 추이는 아무래도 5만 정도 선이 좀 적정 수준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채굴 비용을 좀 많이 낮춰놨던 측면을 볼 수 있는데 라이어 블록체인이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성비 있게 높였던 구간 추이가 마라, 하이브, 그 다음에 허트8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마라가 좀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이번에 비트코인도 더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서 가져가는 이제 기이한 현상이 나왔죠. 원래는 채굴 회사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고정 비용은 코인을 좀 팔아가지고 그렇게 충당을 했는데 이제 존버로 좀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버를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의미 있고 상징적인 추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형태에 따른 추이에서는 대부분 이제 원가 절감을 좀 하고 비용을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새로운 채굴기를 또 하면서 생산성을 상당히 높였다. 그래서 여기에 좀 잘했던 이제 마라홀딩스는 그걸 좀 극복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극대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번에 비트메인의 이제 엔트마이너 S21 본격적으로 배송이 완료가 돼서 이번에 해시레이트 추이도 본다라고 해도 좀 기간적인 추이를 보았을 때 어느 정도는 좀 꺾일 것 같으면서도 꺾이지 않고 계속 해시레이트는 유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이제 채굴 회사도 어느 정도 좀 찌그러지면 좀 해시레이트도 같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잘 나가는 애들이 더 많은 지분 확보와 더 많은 사업을 영위를 함으로써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모습을 이번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채굴 회사들에 따른 우려는 조금은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최근의 동향이 어떻습니까? 금리가 좀 많이 내려가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제 자금 충당 부분은 좀 유연하게 대출 비용이 많이 낮아지면서 이익성이 좋아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좀 더 덜 팔면서 존버로 가자라는 추이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다수 이제 사람들에 따른 생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자 채굴 난이도 증가, 수수료 수익 감소에 직면을 했지만 신형 채굴기 매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채굴자 발의 매도 압력은 좀 미미할 것이다. 그리고 채굴업체들의 전환사채 발행과 비트코인 매집이 해시레이트 정고점 갱신은 뭐다? 예, 이미 답은 나와져 있죠. 그러니까 같은 방향성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미든 채굴회사든 마찬가지로 야 이제 롱타임 조만간에 올 것이다.
라고 계속 믿고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덩달아 거래소들도 좀 고민이 많이 있긴 하는데 아직은 뭐 규제 부분이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미국의 정권이 좀 잡히고 나서 규제 가이드라인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제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ETF나 그 다음에 또 기존의 이더리움 ETF 부분을 어느 정도 활성화해 줄 수 있을 만한 측면을 계속 푸시를 받고 있겠죠, 운영사들에게.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최근에 이제 랩힘된 부분을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1대1 비트코인 패깅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래자가 주로 디파이를 위해서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라고 해서 가격의 하방선을 최대한 좀 줄이고 어떻게 해서든 이거 유용성을 좀 더 높이고자 이번에 랩핑 부분도 이번에 출시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퀀트 내용 또 하나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블랙 먼데이 이후 이번 사이클의 핵심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위치 비중에 따른 움직임이 점차적으로 개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의 증감이 저는 이번 3반기 때 다소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막 조금씩 보게 되면 아주 미세하게 더라도 조금씩은 더 이제 시가총액이 계속 붙어지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스테이블코인 거래소로 가열차게 유입이 됐다. 그러면 이 유입이 됐던 게 이제 빠져나갈 애들은 빠져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조만간에 매집할 포인트가 분명히 또 작용을 할 수가 있다. 라는 내용에 저도 어느 정도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그 근반적인 이유는 어찌 보면 이 테더의 시가총액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총량의 추이가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테더가 그래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올라가는 좀 기울기 조금만 더 높게 올라가 준다고 하면 그래도 테더만 믿고 괜찮은 방향성으로도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또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더의 이번에 이제 조만간에 실적이 곧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대출 부분이 있고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이 생각보다 매력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익성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러면 조만간에 또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잘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도 이번에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 약간 기대치보다는 좀 조금 더 높게 나와주긴 했는데, 오히려 뭐 생산자 물가 추이나 이번 올해 마감적인 여러 가지 지표들은 그냥 뭐 지수가 뭐 망가지지 않을 정도까지는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5년도 추이부터는 생각보다는 좀 더 변화 추이가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유연하게 대처를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알트코인 좀 찐먹으로 깔짝깔짝 이야기를 좀 드린다라고 하면요. 이번에 리플이 그레스케일 신탁 부분에 따른 기사 내용이 나와줌으로써 변동성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쪽도 뭐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던 코인들이 다시 어느 정도 과거의 평단만큼은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성이 어느 정도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런 거는 여전히 저는 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원래 23 시즌에서도 돈이 잘 모였던 코인들 위주로만 건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24 시즌에서는 평균 단가 추이에서 계속 매몰고 있었던 오래된 코인들은 이 평균 단가 추이만 내가 매집을 해서 가져간다고 해도 크게 손해 날 게 없어요. 근데 신규 코인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공모됐던 물량만큼에 따른 추이에서도 많은 조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사이즈가 좀 있고 VC가 좀 투자를 했던 측면에서도 23년도에 나왔던 코인들이 대부분 가는 놈이 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뭐 블라스트도 좀 조정이 계속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이런 애들도 조만간에 반등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적 소요가 좀 길어지면 4개월 정도 요즘은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에코시스템 기반에서를 보게 되면 여전히 대장 코인이 먼저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받쳐주던지 그래야 그 사이드에 있는 에코시스템 기반에 있는 코인들도 다 같이 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솔라나를 A시로 든다라고 하면 솔라나가 가격이 어느 정도는 좀 스테이블하게 가주는 정도만 해도 솔라나 기반에 있는 에코 코인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는 선방을 해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부분에서도 뭐 시장이 너무 많이 끝났다 어쨌다 뭐 이런 이제 구설수가 많이 나와 주는데도 불구하고도 어느 정도 코인도 체력이 어느 정도는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서 스테이킹 비율적 추이도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어느 정도 믿음의 영역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제 실질 보상적 추이에 따른 추이와 시가총액 추이를 본다라고 해도 여전히 이 정도만큼의 있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도 이 부분에 따른 수익성을 노려서 여기에서 계속 존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자산시장 대비보다는 멘탈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자를 받는다고 해도 원금이 녹아버리는 기이한 현상이 나옵니다. 그 시기를 넘기려고 하면 엄청난 인내와 엄청난 기다림도 존재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인간의 그런 기다림을 다른 게 너무 많이 유혹할 만한 게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끈기와 인내심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투자하는 게 전 세계 사람들도 거의 비슷할 것 같긴 하는데 대부분 투자를 할 때도 물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주요 비즈니스가 너무 많이 훼손이 됐다고 하면 그거는 좀 잘라내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즈니스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코인들은 그대로 믿고 그냥 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스테이킹 비율부터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상 부분에 따른 변동성 추이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내년부터 엄청나게 많이 빠지게 될 것이니까요. RWA에 따른 코인도 좀 유심하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